잠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재밌습니까? 그 예전에 공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거니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자, 지금 우리는 인간상, 나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했으나 네 가지 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삶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회 역사적 힘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육신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정신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신이 힘을 가졌습니까? 정신 힘 없습니까? 정신에 힘 없어요? 정신에 힘 없으면 안 되죠. 정신에 힘이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정신의 힘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정신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카르트의 이 정의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500년 전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만 정의 내려도 참으로 훌륭한 정의 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반가운 신부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나는 갈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되시죠? 갈망한다라는 용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중구조. 인간을 육신과 정신으로 봤을 적에 내릴 수 있는 정의라면 나는 갈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삼중구조. 인간을 삼중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정의인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삼중구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영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가운 신부님이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이데거 현대의 최고의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하이데거가 인간은 피투된 기투다, 이런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피투, 그러니까 그 피차가 이제 야구에서 보면 피차가 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져진 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던져졌다 이겁니다. 던져져 가지고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 던져져 가지고 이제 기획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감 신부님은 인간은 선형성된 기투다. 이게 뭐냐? 선형성됐다는 게 뭐냐? 하느님께서 인간을 미리 형성시켜 놓으셨다 이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던져서 그냥 내가 그냥 세상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형성을 시켜 놓으신 거라 이겁니다. 선형성된 기투다. 이때 기는 포기할 기자, 나아갈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형성시켜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나아간다. 얼른 나가. 하느님의 뜻대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나 하이데거의 정의를 놓고 보면 인간을 이중구조로 하느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중구조로 정의 내린 것이라면 이 반감신부님은 정확하게 삼중구조로다가 인간을 정의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을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봐야지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수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영장. 또 수영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미안한 비유인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신적 관계 다 수영장 비유를 했으니까 하여간 수영장으로다 좀 끝을 봐야 됩니다. 수영장. 오늘 이렇게 수영장 가기로다가 이제 내일 수영장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가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뭐 준비해야죠? 내일 가는 거니까 내일 혹시 뭐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좀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일도 그렇지만 직장일도 뭐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 같으면은 내일 수영장 가서 놀아야 되니까 공부도 좀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통이 아닙니까? 전통. 그러니까 내일 쉰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미리 좀 해놓는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의 전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내일 내가 몇 시간 정도 낼까? 몇 시간 정도 수영장에 가서 있을까? 이것도 좀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자동차를 몇 시까지 가서 또 몇 시에 돌아오고 이런 거 하게 되고, 또 자동차 기름은 다 채워져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수영 장비, 수영복이라든가 뭐 안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튜브라든가 이거 잘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데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 빠졌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만이 수영장 돈도 내고 또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좀 간식도 사서 먹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 갖다가 뭐 육신으로 준비합니까? 이게 다 정신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정신이 없다면 이런 거 준비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영장을 못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지 이런 그 준비가 없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것이에요. 이런 준비가 없으면 친구들과 미팅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또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영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으면 이제 뭐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까? 뭐 준비 운동도 물론 하겠지만 오늘 어떤 수영법을 할 것인가? 물론 뭐 수영 되게 못하는 사람은 가서 그냥 그 수영장 붙잡고 물차기나 하겠지만,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자유형 할 것이냐, 배영 할 것이냐, 평영 할 것이냐, 접영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이빙 할 것이냐, 뭐 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용 스킬을 갖다 또 일정하게 추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신발이라든가 옷은 또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보관소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같이 갔으니까 수용 못하는 우리 딸내미가 그냥 이거 다 옷 지키고 있을 것이냐, 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에머전시 상황입니다. 위급 상황.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위급할 때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아니면 전화로는 어떻게 전화를 할 것인지, 이런 거 같은 거 좀 미리미리 점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신이 있다 그래서 가서 대충 가서 근무하고, 또 근무 끝났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적에 또 대충 들어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대충 지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근무장 갈 적에도 좀 더 잘 생각해보고, 또 근무 끝나고 집에 들어갈 적에도 집에 우리 가족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는가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보고, 또 휴가 갈 적에도 돈만 있다고 대충 그냥 폭 가고 마는 게 아니라 무슨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같이 좀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이런 정신의 힘을 잘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익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을 갖다 정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을 잘 길러줄 적에 이 아이는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잘 정리된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정신 많이 쓰셨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신의 힘을 인간 삶의 추호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해 왔는가, 아니면 혹시 반영성적으로 정신을 사용한 적은 없었는가, 이런 거 한번 잘 점검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